I didn't play that well. I came back to Tottenham. I said I can't recommend him on this performance. If we take him in, it's £12 million he was. We didn't take him. He went to Bayer Leverkusen and did very, very well.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패배 후 6만 관중 앞에서 프랭크 감독을 대놓고 패싱했던 선수가 프랭크 감독을 찾아와서 직접 사과를 했다는 사실을 감독이 직접 밝히면서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이긴 한데, 최근 악화된 경기력에 라커룸 리더십의 실종도 화제가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새삼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인 부분을 떠나서 경기장 밖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LAFC에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오넬 메시는 자기 친구들을 팀으로 불러들인다면 손흥민은 자기 팀의 친구들을 만들어낸다. 친구를 새롭게 사귄다. 이게 메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수들과 손흥민 선수의 차이점을 좀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을 때도 어떻게 이런 정말 규모도 크고 선수들이 돈도 많이 받고 나름의 커리어들은 있지만 사실 탑 선수가 없는 팀이잖아요. 보통 이제 좀 과한 대우를 받고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팀이 정말 에고의 충돌로 분위기가 엉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팀인데, 심지어 해리 케인이라는 자국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이 선수를 중심으로 어떤 라커룸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에 정말 어떻게 보면 더 무너질 수가 있는 이 팀을 어떻게 이렇게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절에 그 어수선하던 시절에도 우승까지 읽어냈는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지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에 대한 향수가 지금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토트넘이 이 문제만이 아니죠. 뭐 경기력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로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토트넘의 전 감독인 데이비드 플릿, 이분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인연을 맺게 된 초창기 시절 얘기를 좀 꺼내서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1945년생이니까 굉장히 연로하신 레전드입니다. 원래 루튼 타운 감독을 오래 했어요. 거기서는 역대 최고 감독으로 꼽히는 분인데 토트넘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토트넘에서는 1986년 5월부터 87년 10월까지 한 1년 반 정도 정식 감독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FA컵 준우승을 했었고요. 그 뒤에 레스터 시티, 뭐 셰필드 웬즈데이 이런 팀들 거쳐가지고 199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감독 대행만 3번을 했는데, 세 번째 감독 대행은 이제 2003년 9월부터 2004년 6월까지 9개월이니까 거의 한 시즌을 통째로 했어요. 공식으로 전환이 안 된 채로 시즌을 좀 마쳤습니다. 아무튼 그때가 이제 지휘봉을 잡은 건 마지막이고, 뒤에 2010년에 이 팀의 그 스카우팅 그 자문으로 스카우팅 컨설턴트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무려 2024년까지 14년 동안 토트넘의 스카우트 자문 역할, 고문 역할로 이 팀에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의 스카우트, 뭐 영입 작업에 관여를 한 거죠. 손흥민 선수도 이분이 그 자문을 맡았던 초창기 스카우팅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데려오게 됐는지 일단 그 얘기 한번 들어보죠. The list of players that you were involved with getting at Spurs is some incredible list. Just a few of the names like Gareth Bale, Eriksen, Vertonghen, Dele Alli. It's a group thing. It's never one man. Involved. I used the word involved. Yeah. Involved. We're all in it. Involved. We're all in it, yeah. I went to see Son, who was a hero, who was a lovely, lovely man. I went to watch him play in Hamburg on behalf of Tottenham. Didn't fancy him too much. But I found out afterwards, Frank Arneson, who'd been at Tottenham, he was then director of football at Hamburg, who were doing badly. Frank always got a job because he was very well connected, he was an agent himself, and long story, he was Danish, and Soren Lerby, long story. I know all them myself. However, so I didn't play that well. I came back to Tottenham. I said I can't recommend him on this performance. So to be fair, a certain person of the board said, David, said if we take him in, it's £12 million he was. If we take him commercially, it's worth X. It's a massive thing. I said, all I can say is he didn't do well enough for me on the day. Bottom line was, we didn't take him. He went to Bayer Leverkusen and did very, very well for the next year. And we paid 22 million for him. Probably, retrospectively, that extra year made all the difference. But when he first came to Tottenham, he didn't hit it straight away.
It was a while before he got in. He was a charming man. He was a lovely man. He'd speak to everyone. Oh, it was And I've got to tell you, if there was 60,000 in the stadium, I guarantee there was 5,000 South Koreans. Yeah. 네,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플릭 감독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네요. 내가 처음 봤을 땐 별로였어. 나는 토트넘에 데리고 올 만한 급의 선수가 아니었다. 1200만 파운드를 들이고도 데려오기는 좀 애매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거잖아요. 그런데 1년 뒤에 토트넘이 영입을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잘못 봤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좀 발전을 했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다만 그 1년 사이에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가 거의 2배 가깝게 좀 뛰었죠. 그래서 1년 전보다는 많은 돈을 주고 데리고 왔고, 데리고 온 초창기에는 그렇게 좀 활약이 좋지 않았었는데 결국엔 레전드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경기장에 6만 관중이 있다면 그 중에 5천 명은 한국 사람들이었을 거다. 거의 한 뭐 8%, 10% 가까이 매 경기 한국 사람들이 토트넘의 어떤 매출을 올려줬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러 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이거는 좋은 얘기도 아니고 나쁜 얘기도 아니고 그냥 팩트죠. 그 토트넘 경기장에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가보시면 한국 사람들 정말 많고요. 그리고 그게 손흥민 선수에게도 굉장히 큰 응원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큰 매출 증대를 이끌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지금 일본 매체인 사커 다이제스트에서 지금 한국 선수는 뛰는 수 없지만 일본 선수 뛰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토트넘 관련 보도를 했는데, 뭐 정확히 제가 읽어드리면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매출이 절반 감소했다. 손흥민 이적 후 토트넘 공식 매장 심각한 매출 저하를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토트넘 홈구장에 인접한 토트넘 공식 매장인 토트넘 익스피어리언스에서 여기가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클럽 스토어인데 다양한 상품이 구비가 되어 있고, 하지만 해리케인에 이어서 손흥민까지 떠나면서 이 팀의 어떤 스토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손흥민 선수 상품이 아직도 판매가 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카이코타 물건은 뭐 당연히 있지만 팔리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손흥민이 떠나고 나서 심각한 매출 저하를 겪고 있고, 솔직히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 매장에 직원이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한 내용을 이제 기사로 일본 쪽에서 냈습니다. 이게 국내에도 많이 인용이 됐었는데, 확실히 손흥민 있을 때는 그 토트넘 매장 가면 늘 한국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직원이 있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또 라커룸 분위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적인 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엄청나게 도움이 됐던 토트넘에 정말 광고 그 스폰서십도 많이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됐던 것이 토트넘의 어떤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자, 한편 토트넘 전성기 시절에 손흥민의 동료였던 토비 알더베일트 근황이 또 들려와서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네, 목소리가 익숙하신가요? 뭐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사실 이 선수의 목소리를 뭐 이렇게 좀 들을 일이 많진 않았으니까. 네, 이 부엉이 옷을 입고 노래를 불렀던 요 복면 가수의 정체는 바로 토비 알더베이럴트입니다. 네, 복면가왕 출연을 통해서 연예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인데, 최근에 이 정체가 딱 드러났어요. 탈락을 하면서. 네, 현지에서 액션 영화 파라다이스의 카메오로도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복면 가왕으로 예능 맛을 본 토비 알더베일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예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모습 보이게 될지. 자, 손흥민 선수도 이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되었다 보니까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 인생 2막을 여는 소식도 이제 낯선 풍경은 아닌 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직 현역으로 잘 뛰고 있고요. MLS컵 서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 진출한 상태인데, 토마스 뮬러의 밴쿠버와 23일날 맞붙습니다. 멋진 승부 보여주고 또 올 시즌, 다음 시즌 또 월드컵까지 계속 좋은 폼을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토트넘은 토트넘대로 화이팅 하길 바래.